일본이 인도네시아에도 방위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수입하고 기술을 받아 자국 내에서 추가로 4척을 건조하고 싶다는 바람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양국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이 수출할 호위함 후보군으로는 2022년 해상자위대에 새로 투입될 30FFM 등이 거론되고 있다. 30FFM은 무인기를 사용한 기뢰 제거 등 여러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호위함이며, 수출은 총액 3천억엔 약 3조 2,6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방위 장비를 수출하면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주변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징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군함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속셈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 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4년에 방위 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높은 기술로 만든 군함을 인도네시아에 팔지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보도되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기사가 나온 후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법하다며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일본 거 요즘 많이 쪼개지더군요. 이건 사는 측도 찜찜할 듯 비싸게 주고 있는데 고장나고 쪼개지면 일본에서는 돈이 없으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별로 놀라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6천억 원을 돈이 없다며 아직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 전투기를 사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이에요.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36기를 도입하기 위해 최종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이에서는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우리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KF-21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로 무기 수출의 효자 나라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T-59등 훈련기 16대와 잠수함 3척 등을 도입했고, 앞으로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수입한 이유는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정해진 납격일에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게 무기를 대거 도입해 신뢰를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일본과 군함을 계약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만든 에버기 분호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었고,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일본 선박이 좌초되어 기름이 유출되며 해안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2008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MOL 컴포트호가 두동강이 난 사건도 유명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선박뿐만 아니라 열차에서도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영국은 2012년 일본 히타치에게 유지 보수 기간 27년을 포함해 약 9조 원으로 열차를 계약했습니다. 일본 히타치의 유럽철도 회사 책임자는 영국의 미래의 고속철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피력하며 히타치가 고속철도의 건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진행되었고 2017년 개통을 목표로 2015년부터 히타치에서 만든 열차가 영국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치는 영국의 조립 공장을 만들어 영국 공장을 기반으로 유럽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히타치가 영국 고속철도 차량 데뷔 무대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타치의 영국 고속철도는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 템플 미지역을 출발해 종점인 런던 패딩턴역까지 시운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출발 예정보다 25분 늦게 출발해 목적지에 41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차량 운행 도중 객실의 천장에서 물이 새어
좌석이 흠뻑 젖었습니다. BBC는 이를 두고 일본이 새로운 고속철도에 출발해 먹구름을 던졌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시운전에 참여한 승객은 트위터의 열차 통로에서 누수를 피하는 사진을 게시해 히타치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운행을 비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히타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영국에 납품한 히타치의 여러 차량에 균열이 발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일 영국 런던과 스코틀랜드를 잇는 히타치의 차량들에서 균열이 발생되어 해당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히타치의 균열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차체와 대차를 연결하는 부분의 금속에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운행 재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선박과 열차에서도 제품에 심각한 하자가 생기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무기를 팔려고 나서면서 국제 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아베 정부가 보통 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를 폐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위 산업의 규모를 키워 경제적 이득을 통해 군사 대국화의 지지론을 높이려 하는 것과 무기 수출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제한을 폐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의 무기를 세계 각국에서 모셔가듯이 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이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신형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호주는 40조 원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를 맡아줄 나라를 찾았습니다. 호주는 넓은 영해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훨씬 큰 4,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요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대형 디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서 몇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쟁국가 독일과 프랑스는 실제로 건조된 적이 없는 설계도만 있는 잠수함으로 입찰에 도전했고 일본은 이 때문에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엄청난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호주 해군이 신형 잠수함에 미국산 전투 체계와 어뢰를 탑재할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면서도 이런 개조를 해본 경험이 없어 어떤 것입니다. 또한 경쟁 국가에 비해서 기술 이전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방산 수출에 있어 필수적인 제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망신만 당하고 이는 프랑스의 DGNS사가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C로 불리는 최신형 군용 수송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2 수송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한 수송기보다 무겁고 크기는 작지만 터보팬 제트 엔진을 장착해 다른 두 기종에 비해 속도가 빠르 유지 보수가 간단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 장비 수송을 가정하고 제작해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지형에서 비행과 협한 비포장 활주로에서 운용이 가능한지 증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대당 2억 달러에 가까운 비싼 가격도 수출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방위 산업은 완제품 수출 수주 제로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근함을 수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 무기를 수출하려면 전 세계 흐름에 맞는 보편성을 갖춰야 하고 세계 어느 국가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형, 어떤 환경에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무기들은 일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최근 일본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들은 이 보편성에서도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과 협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테스트에서 통과되면 어느 나라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인도네시아가 만약 일본의 군함을 도입하게 되면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